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 모양이 비슷한 한자 16번째 시간인데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앞에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은 자주 보셔서 혼동하지 않으시고 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했던 한자들 한번 모아볼게요. 끝까지 한번 같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공부해볼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물건품 부를청 말글정 많이 비슷하죠? 똑같은 한자 입구 3개씩이 들어가는데 모양이 좀 다릅니다. 물건품은 입구 자체를 물건이라고 그림처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부를창은 입구에다가 창성할 창자를 집어넣어서 입으로 아주 잘 노래를 부르는 판소리 창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창 할 때 쓰는 창이에요. 말글정은 햇볕 3개 반짝반짝 빛나는 수정정이라고도 하고 이름자에 정 들어가신 분 많이 쓰시죠? 막다라는 뜻을 합니다. 모양이 비슷한데 잘 보시는데 특히 부를 창자들을 많이 혼란해 하시니까 잘 보시죠. 두 번째 보시면 퍼즐련 허물건자인데 높은 급수에 좀 등장을 합니다. 길거리 다닐 행자에 가운데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다니는 길 가운데에 물이 흥건하게 퍼져 있는 걸 퍼즐 연자인데, 거기에다가 마음심을 집어넣게 되면 흥건하게 필요 없는 물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처럼 우리의 불편함을 우리가 불편하게 만든 잘못들, 그래서 허물건자입니다. 잘못했다라는 글이에요. 잘못하다, 잘못을 허물건이라고 하는데, 위에다가 이 퍼즐련, 내 마음속에 많이 퍼져 있는 나쁜 마음들, 허물, 내가 많이 지금 지어놓은 죄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즐련하고 허물건은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한자 보시면 꽝치, 어릴치, 꽝치 다 똑같이 꽁지가 짧은 새를 뜻하는 새추를 집어넣어서 새추 발음이 치 발음을 주는 거에 공통점이 있고요. 앞에다가 벼화를 써서 벼 이삭이 다 이렇게 연글기 전에 보들보들하게 털 나오는 그 시기가 있지요. 그때 그래서 어릴치, 어린 새꼬리 같이 생긴 벼 이삭의 털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릴지 들어가면 유치하다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린 물고기를 치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꽝치자 같은 경우는 치악산 할 때 쓰고요. 원지에 있죠. 여기 보시면 화살시 화살로 꽝을 잡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 한자 보시면 다시 새를 보는데, 여기에 보면 세조자보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 한자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세추가 들어가는데 위에다가 덧볼명을 집어넣으면 새, 높이, 날, 각자라는 한자예요. 각이라고도 하고 어떤 책 보면 확이라고도 하는데 혼자 쓰진 않지만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데 확자로 외우시는 게 좀 편하기도 하십니다. 왜냐면 학 발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조를 집어넣어서 높이 날아가는 학이고요. 구들 확자는 돌석이 뜻을 줍니다. 돌처럼 단단한 것. 그래서 구들 확자인데 단단한 돌 위에 앉아있는 학이 또는 새가 높이 날아가다 해서 구들화, 확률, 확언, 확실 많이 씁니다. 구들 확자. 학학자 같은 경우는 새예요. 새. 그래서 높이 날아가는 학입니다. 아주 예쁘죠. 두루미 학. 이 세추가 들어간 한자 위에 어떤 한자를 쓰는데, 이 필순 쓸 때 특히 높이 날 각자는 따로따로 진면을 쓰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먼저 위에를 하고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내려오셔서 쓰는 겁니다. 따로따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필순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굴적, 굴자라고도 합니다. 발음이 적도 되고 자도 됩니다. 뜸구자를 배우시겠습니다. 언뜻 보면 똑같죠? 먼저 위에 오면 원래 달월인데 얘는 옆에 있는 달월이 옮겨간 것처럼 고개 육자의 변형으로 보는 육달월로 보시겠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얘는 육달월이에요. 자, 고기를 불에다가 구워 먹습니다. 정말 맛있겠죠? 가끔씩 그 핸드폰 보다 보면 광고 뜨는데 정말 배고플 때 첫 주문 할인 이러면서 삼겹살 그림이 나오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리고 그 정말 먹음직스럽게 노릇노릇하게 낀
구운 그 고기를 보면 정말 더 배가 고픈데요. 그런 거예요. 고기를 불에다 아주 맛있게 구워놓은 굴 적자 자에서 적자라고 해서 흔히 우리 부침개를 적이라고 할 때도 이 한자를 쓰고요. 흩어질 산을 써서 산적이라고 할 때도 그 부침개예요. 꼬지에다가 여러 가지 쓴 거. 굴 적자고 뜸구자를 보시면 오렐 구자를 썼죠. 오랫동안 불을 얹혀 놓는 거예요. 오랫동안 불을 얹어서 뜨끈뜨끈하게 해서 우리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자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게 뜸이잖아요. 뜸은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여담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손에다 침을 넣는 수지침을 좀 배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어서 잘 못하지만 상응법은 조금 할 줄 아는데요. 뜸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선배들한테 배우잖아요. 그래서 뜸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요. 근데 실습도 하고 하는데 뜨겁습니다, 선배님.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둬야 됩니까? 했더니 뜸은 오랫동안 뜨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데요. 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탄 다음에 뜸을 띄웠는데요.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구점지라고 해서 그 아래다가 약간 화상 방지용 그 스티커를 붙이고 뜸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 손이 아주 연해서 좀 화상을 입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으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뜨거웠게요. 이 뜸구자 보면 그거 생각이 나요. 뜸 뜨다가 다쳤던 기억으로. 그래서 이 뜸구 오랫동안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긴 합니다. 저는 효과를 못 봤어요. 다치기만 하고. 자, 관역적 매질약 따를 짝 혼동하지 않았나요? 먼저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가 이게 구기작이라고 해서 국자를 뜻한대요. 물건을 뜰 때 쓰는 도구요. 구기작, 국자작이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관역적하고 매질 약만 발음 역할을 좀 하고 발음 역할 외에는 딱히 국자 해석을 많이 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앞에 있는 걸로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성자인데 구기작자가 발음해줬다. 앞에 있는 것들이 뜻을 도와줬다. 이렇게 조금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흰백을 집어넣는데 태양을 뜻해요. 하얀 태양이 목적, 우리의 중심이다, 목적이다. 우리 관역도 보시면 동그랗게 태양같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태양 모양을 한 관역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역 가운데에 푹 들어가면 우리가 적중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관역 적자가 되겠습니다. 매질약은 앞에 있는 한자가 실사인데 너랑 나랑 2시에 만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맺어진 거잖아요. 실과 실로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묶은 거죠. 그래서 실로 묶듯이 너와 내가 맺다라고 해서 매질약 약혼할 때도 쓰고요. 계약할 때도 쓰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이지 않는 실 같은 것으로 묶어놓는 상태를 다 약자라고 하기 때문에 실사를 그렇게 해석하시고 뒤에는 발음만 있을 거야. 근데 따를 짝자는 해석도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앞에 있는 한자가 술을 뜻하고 뒤에 있는 한자가 무슨 자예요? 국자라고 했잖아요. 술을 한 잔, 두 잔 해서 우리가 술 따라주는 여인을 작부라고 표현할 때 쓰는 작자에서 술 따를 작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우시는 짐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술 따를 짐. 그래서 내가 술을 얼만큼 따를 건지 예상을 한다 해서 내가 그렇게 짐작했어. 이럴 때도 이 작자를 쓰기 때문에 술을 이만큼 따른다라고 합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술 같은 거 누구 이렇게 대접할 때 술 주도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실습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가끔씩 맥주는 한 잔 정도 하는데 친구를 따라주는데 맥주를 정확하게 정말 거품 안 넘게 다 따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따랐더니 막 거품이 넘치고 그래서 술 안 먹는 티 낸다고 친구들한테 혼났는데요. 이 술 따르는 것도 기술이던데요. 재밌었습니다. 그거 갖고 또 웃고 떠들고 그랬네요. 자, 그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이 한자는 같이 좀 띄우고 볼게요. 방금 제가 짐작할 때 했던 이 짐자를 한번 그때 짐작할 때 짐자고요. 천천히 설명을 하죠. 먼저 심할 심자가 좀 어렵습니다. 위에 있는 한자는 달감이고요. 아래에 있는 한자는 짝필자입니다. 우리 짝꿍이라는 뜻 있잖아요. 짝필. 자, 위에 있는 달콤하다 맛있는 것을 내 짝과 먹는데 너무 심하게 많이 이렇게 오화해서 먹을 때 심할 심자라고
심하라고 해요. 아주 심하게 많이 단 것을 먹습니다. 심하게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고 아프고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심할 심자인데 뒤에다가 이렇게 말도 옛날 그릇 모양을 집어넣어서 이만큼 필요한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따를 짐자입니다. 아까 제가 짐작이라고 했던 술따를 작자와 같이 쓰는 한자인데요. 심할 심자가 달콤한 맛있는 음식을 뜻하고 뒤에 말두를 써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달콤한 술을 따라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외우면 좋아요. 이만큼 할 거다라고 짐작을 하시고 헤아릴 감자는 힘력을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심 발음이 간 발음으로 간 걸로 보셔야 되고 헤아리다. 힘써 내가 그만큼일 거라고 헤아릴 거다. 단어는 내가 감안하다, 살피다 이런 말 쓰죠. 감안할 때 쓰는 감자입니다. 뭐 감사를 받다, 헤아려서 조사를 받다 이런 식으로 헤아릴 감자는 내가 감안해서 내가 그런 형편인 것을 헤아려 봐서 뭐 이럴 때 쓰는 감자예요. 한자들이 상당히 높은 급수가 어렵습니다. 일단 심하시면 달콤한 것이 심하다로 보시고 술 따를 좀 달콤한 그 술을 좀 따라주는 거 헤아려서 보는 거 이렇게 해서 헤아릴 감자까지 부수를 추가로 주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사는 먼저 그림을 좀 제가 이렇게 띄워왔는데 이 집이에요. 집 모양을 그렸기 때문에 딱히 파자를 하면 힘듭니다. 집 모양이고요. 쓰는 단어 보면 기숙사 이런 말 할 때 많이 쓰죠. 사자예요. 관사할 때도 쓰고요. 그래서 집사에다가 뒤에다가 나여입니다.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펼치다 해서 서자 펼쳐질 서정시 할 때 쓰는 서자가 되고요. 버릴 사자는 앞에 손수를 써서 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다 이렇게 할 때 버릴 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 모양만 해결되면 되는 한자인데 이 집 모양이 상당히 혀설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혀설을 보시면 혀설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모양이 약간 비슷한데 혀로도 해석하는 책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모양으로 할게요. 집 모양을 그린 다음에 집에서 나의 모든 것들 하고 싶은 거 하다 펼치다로 보고 집에 필요 없는 거 손으로 가져다 버리다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또 보실 건데 땅귀신 기자와 공경할지 빌기를 좀 같이 보죠. 땅귀신 기자는 앞에 있는 한자, 공경할지에도 앞에 있는 한자, 빌기에도 똑같은 한자가 들어갔는데 다 조상을 뜻하는 보일시라는 한자죠. 그래서 이 조상을 뜻하고 귀신을 뜻하는 보일시 발음을 다 해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가 기가 되고 지가 되고 기가 된 걸로 보십니다. 추가되는 한자를 좀 해석만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한자가 성시씨인데 성시씨의 유래는 나무 뿌리를 뜻합니다. 나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신이 땅귀신 기가 되고요. 그 나무 뿌리 밑에다가 한의를 써서 나무 뿌리보다 더 밑에 근본적으로 더 밑바닥을 뜻하게 돼서 저 발음을 합니다. 근본 저인데 여기서는 지 발음으로 발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근본적으로 아주 밑바닥 처음을 그쪽 근원적인 것을 공경해야 된다. 기본으로 해야 된다.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경할 지자는 근본을 공경하다. 빌기자에서 뒤에 도끼근이 나오는데 도끼근은 옛날에 무기를 상징을 해요. 그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끼는 아무나 들고 있지 않습니다. 도끼를 들고 신에게 기도를 할 때 쓰는 기자입니다. 도끼를 딱 올려놓고 신에게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기도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도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신에게 빌다 기도 기자가 되고요. 땅귀신 기자와 공경할 지자는 한일이 들어가면 낮을 저에 있는 그 저 발음 때문에 지 발음하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성시 시자가 또 기 이렇게 발음하니까 조심하시면 돼요. 도장인 오를앙 토끼면 어때요? 비슷비슷하죠. 뒤에 있는 병부절이라는 부수는 여기서 그닥 이렇게 영양가가 없습니다. 다 모양을 그린 한자기 때문에 도장이는 병부절로 해석을 합니다. 무릎마디 절이라고 해서 도장이는 무릎으로 할게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무릎이요. 그래서 이거의 변형자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채권 밑에처럼 쓰는데 여기서 좀 펼쳐져 쓴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문을 열려 있는 모습으로 토끼면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묘시라고 하는 거 있지요. 5시에서 7시 사이가 묘시거든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여는 시간이라고 해서 토끼묘로 그렇게 외우시고, 오르랑자는 이 앞에 있는 한자를 이렇게 창문 모양으로 보셔도 되고 멀리 있다라고 보시는데, 사람인으로 보시는 책도 있고 어떤 상자로 보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랫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위에 짚고 올라가는 사람, 딴 사람보다 좀 높이 보려고 할 때 하는 행위죠. 그래서 사람이 더 높이 뭔가를 보려고 한다 해서 혼자 쓰는 한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책받침 써야 이제 맞이할 영자가 되잖아요. 도장인자는 좀 쓰는데요. 우리 도장 찍을 때마다 마지막에 저 같은 경우도 강경희 인 이렇게 찍는 그 인자인데요. 이 앞에 있는 한자가 손톱조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손톱조로 하면 이렇게 쓴 이런 부스자 있어요. 이런 부스, 이 부스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손도장을 쿡 찍는데, 중요할 때 우리가 도장을 찍잖아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앉아서 무릎을 꿇으면서 딱 찍는 도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손으로 보시고, 무릎 꿇고 도장을 찍다, 무릎 꿇고 있는 사람 위에 올라가 높이 보다, 여기는 문 연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슷비슷하지요? 천천히 이해 안 되시면 반복해서 한 번씩 더 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를 보시는데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 똑같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자, 청관무, 개술, 지킬수, 도끼월, 오랑캐용, 이룰성 어떻습니까? 정말 다 똑같죠? 천천히 볼게요. 먼저 이 그림을 하시는데, 이 도끼가 이게 어떤 창에 칼이 달린 도끼 모양을 제가 그림을 좀 참고해서 가져왔는데 이거를 쓴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해서 추가되는 것들로 뜻을 구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탁탁 떨어지지 않고 갖다 활용을 하는데 공통점은 무기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청관무는 그 자축, 인묘, 진사오미, 짝꿍인 갑을, 병정, 무 할 때 쓰는 무자예요. 원래는 무기 무자가 될 거예요. 이런 창 무자인데 청관무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정확하게 이 자를 먼저 쓴 본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띠에서 얘를 갖다 씁니다. 짝꿍으로 개설자로 쓰는데, 여기에다가 한이를 집어넣어서 개술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딴 거 안 하고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개술자는 청관무자의 변형자로 보시고 개띠일 때 쓰는 한자입니다. 개 한 마리예요. 지킬 숫자는 이건 별입니다. 별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별이 떴는데 창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다, 수성 이럴 때 쓰는 지킬 수가 되겠습니다. 별자리 수, 지킬 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별이고 얘는 개예요. 구분하십시오. 도끼월자는 이 창보다 약간 더 날카롭다고 해서 이 부분을 꼬부립니다. 그래서 도끼월인데 도끼월은 혼자 많이 쓰지 않지요. 오랑캐 용자는 창을 들고 다니는데 많이 갖고 다닙니다. 열십자죠. 많이라고 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기를. 그래서 오랑캐입니다. 이룰성자에서 얘는 뭐가 되냐? 장정정자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룰성의 총 획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입니다. 7획입니다. 6획으로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6획으로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정확히 7획이에요. 저도 빨리 쓰면 6획인데요. 다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셋, 넷이에요.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고요. 셋, 넷, 다섯, 여섯,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입니다. 서예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7획이고요. 정확히 떨어졌으면 장정정, 청년을 뜻합니다. 20살 됐습니다. 다 컸습니다. 성인 할 때 쓰는 성자가 되겠습니다. 이룰성. 자, 청관무, 개수, 지킬수, 도끼월, 오랑캐용, 이룰성자는 무기 모양에서 왔어요. 그래서 창과 모양이 다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니까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외우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